재보궐선거 이야기 잠시 해야 되겠네요. 이 재보궐선거인데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수 구청장 뽑는데 이렇게까지. 군수 구청장 뽑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선거가 됐네. 일단은 전라남도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 여기까지 만약에 넘어가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도, 국민의힘 자체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야 뭐 워낙 단타, 장타, 뭐 강타를 많이 마시신 분이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하시겠죠. 뭐 지지율 20%대라서. 근데 이제 한동훈 체제가 네. 무너지면 네. 그나마 이 일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 권력이라고 한동훈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네.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거지. 이거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거야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천 쪽, 인천 강화가 만만치 않아서. 인천은 원래 그쪽 특히 강화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단 적이 없죠. 야권이. 이번에 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했더니 1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아직도 여전히 상황 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열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예. 금정은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 후보든 조국 혁신당 후보든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3명이 다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금정은 좀 나름대로 좀 희망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강화까지 엎어지면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 완벽하게 제압되는 뭐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인천 강화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조국 혁신당 같은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 2대2잖아요. 그렇죠. 최소, 예. 최소 2대2겠죠. 예, 그럼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지금 사실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건 여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죠 특히. 예. 뭐 대통령이야 나라 상관없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기가 7월 달에 당대표 된 이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이제 이재명하고 이 한동훈 대 당대표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뭔가 입지가 나올 텐데 예. 아무것도 안 나와. 당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 대통령하고는 대통령과 또 간에 무시가 되고 있어. 민주당하고 퍼포먼스 해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망하는 건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그렇게까지 사활 걸 필요도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이 되느냐 보수 교육감이 되느냐 요거 하나가 변수가 저는 좀 들어있다고 보고 예. 나머지는 2대2 정도면은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서울시 교육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만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대2면 됐고 그것보다 더 좋으면 내지는 더 성과가 더 나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라는 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알아라.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보는 게 맞지. 예. 우리가 괜히 부안해도 하면서 국민의힘의 말대로 야 니네 3대1 안 되면 니네가 지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봐요. 나는. 그렇지 그런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3대1 아니면 니네가 지는 거야. 3대1 아니면 니네가 지는 네. 거야.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흐름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심상치 않은 게 있긴 있나 봐요. 제가 뭐 3대1이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은 계속 이 선거는 조용히 치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할 때 다들 선거 전문가들은 이 선거는 조용히 치르자 그랬는데 용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동네방네 뭐 시끄럽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렇게 원래 그래야 될 선거가 아닌데 정권 심판론 이렇게 가닥이 쭉 잡히면서 그러면 더 크게 졌으니까 이번에 조용히 치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 주말에 갔잖아요. 금정에. 부산 금정에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게 뭐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종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신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거는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남권이기 때문에 총선 때도 부산은 좀 그렇죠. 막판에 또 막판에 결점이 있었지. 상해졌어요. 그렇죠. 예. 야당이 뭐 이렇게 승리를 자신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지만 예.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불안 요소는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밖으로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안으로의 불안 요소는 또
여기서 지면 한동훈 어떻게 되냐? 당연히 흔들고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느냐? 신용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불안함이 이제 한편에서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제 그 얘기를 막 할 건데 특히 이제 영광군수 선거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호남의 민심이 뭐 민주당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막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영광군과 곡성군에 그렇게 인구수도 많지 않은 것이고 또 이성 예를 들면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 자체가 이제 뭐 과거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 지역구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지역구에 이제 직접 취재간 기자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사실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층의 이런 뭐 치열한 어떤 그런 호남의 적자는 누구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진보당에 선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당이 왜 선전하냐? 역대. 그렇죠. 예. 농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추 따주고 칼 갈아주고.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다른 지역들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가가지고 지금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여서 그리고 아마 선거 좀 막판이 되면 또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여서 이게 이 결과에 따라서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이 결과가 호남 지역의 어떤 전체 민심을 대변하는 어떤 바람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닐 거여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열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남 지역에 뭐 민심이 변한다고 해서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을 찍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게 이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지금쯤이나 곧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뭐 그래야 뭐 지더라도 설사 지더라도 뭐 이것 때문에 단일화 못해서 졌다 이런 어떤 멍해나 비난을 어떤 정당은 이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쯤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그 김민석 수석 최고가 네.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되게 느긋하더라고요.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안 해도 단일화가 될 겁니다. 단일화가 7일 날 아마 그 인쇄가 들어가나 봐요. 예. 7일 날 그 전까지 되면 되는데 예. 뭐 인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제가 서로 좀 버티는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버티는데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 단일화를 못 하게 되면 단일화를 못 하게 한 정당에게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만약에 단일화를 못해서 지게 되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단일화에서 이긴다면 소위 국민의힘이 TK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K 지역에서의 금정구 선거라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부안해동에서 선거판의 구도를 바꾸려고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산 지역이 저번에는 막판에 변심하면서 정권 심판보다는 정권을 좀 그래도 갖춘 측면이 한번 더. 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후회가 있대요 지금. 미워도 한 번 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면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단일화라고 하는 걸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 단일화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단일화는 한 문제가 일주일 아니고, 남았네. 예, 그죠? 단일화는 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부산 금정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죠. 당신들이 지난번에 뭐 그쪽을 찍어서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지역 그런 감정 이런 거의 문제도 절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봐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니네들이 오케이 해주고 좀 더 한번 믿어주고 그래서 뭐가 되겠느냐.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그래도 지지하는 모양새 보여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냐.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누구를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냐, 부산 금정이 잘 될 것이냐 이 차원에서만 그냥 판단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